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디자인 패턴을 C샵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구현 코드를 넣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Abstract Factory 디자인 패턴이란 거고요. Abstract Factory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관련 개체의 패밀리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패턴도 여러가지 종류들이 좀 있는데 얘는 생성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얘가 해결을 해주느냐, MMORPG 게임을 하나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MMORPG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할 때 전사, 도적, 사냥꾼 같은 직업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 각 직업은 무기와 방어구를 가지고 있어요. 전사 같은 경우는 무기가 대검이고 방어구가 판금 갑옷이에요. 도적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독이 묻은 단검이고 방어구가 가죽 갑옷입니다. 암살자는 무기가 암살용 검이고 방어구는 천 갑옷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과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는 방어구에 대해서 각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업이 전사일 경우 무기와 도적일 경우 무기, 암살자일 경우에 무기가 다르고요. 방어구일 때, 그러니까 전사일 때 방어구와 도적일 때 방어구, 암살자일 때 방어구가 또 다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전사에게 대검이 아닌 단검을 쥐어주거나 암살용 검 같은 것들을 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도적에게 판금갑옷을 방어구로 주면 너무 느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또한 우리는 새로운 직업이 추가되었을 때 기존 직업에 영향을 주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클래스를 설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다 짜놨는데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려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존 코드들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전체 코드에 영향을 주게 될 테고 전체 코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 버그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Abstract Factory라는 생성 패턴은 이런 전사, 도적, 암살자 같은 각각의 그룹에 무기, 방어구 또는 방어구 말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특성들을 그룹핑해서 하나의 직업, 그러니까 제품군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경우에 무기 인터페이스를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무기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public 인터페이스라는 선언을 해서 저희가 iWeapon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할게요. 웨폰을 만들고 void 형태로 이건 그냥 디스크립션을 찍어주기 위해서 제가 디스크립션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웨폰에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역들이 뭐 가격, 파워는 얼마고 뭐 밀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접 공격인지 원거리 공격인지 폭발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뭐 특수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웨폰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대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검을 뭐 바스타드 소드라고 할 텐데 저희는 따로 그냥 빅 소드라고 할게요. 이름을 빅 소드라고 하고 이거를 웨폰에서 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웨폰에서 가지고 왔다면 저 iWeapon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implement 그리고 description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콘솔 창에 찍어줄 거고요. right line에서 빅 소드를 그냥 찍어줄 거예요. 문자열로 이렇게 그냥 찍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빅스워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류가 있을 거예요. 무기류를 다 정의를 해볼게요. 두 개 더. 하나는 포이즌 대거라 그래서 독이 든 단검, 독단검이라고 해서 콘솔 라이트라인은 그냥 대거 또는 포이즌 대거라고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더블 대거라는 걸 만들고, 더블 대거는 이제 뭐 단검이 두 개다 해서 쌍단검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웨폰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아머가 있을 거고, 아이 아머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스크립션을 찍어줄 거예요. void get description 이 형태로요. 그리고 아머도 정의를 한다고 치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트 아머, 판금 갑옷, 레이더 아머, 가죽 갑옷, 클로스 아머, 그래서 청 갑옷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세 가지 종류의 아머가 나올 테고요. 여기도 세 가지 정도의 무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무기가 더 추가될 수 있고 아머도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abstract factory를 이용한 팩토리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할 텐데요. 인터페이스는요, 유닛 팩토리라는 걸 만들게요. 자, 유닛 팩토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하나는 저 위쪽에서 말했던 웨펀을 만드는 거, 웨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웨펀을 만들었으면 아머도 있어야겠죠. 아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웨펀과 아머 두 개의 그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룹군을 만들었어요. 유닛 팩토리로 create weapon, create armor. 자, 이제 이 create weapon과 create armor를 구현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구현하냐면 public class, 자, 내가 직업이 워리어인 워리어 팩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워리어 팩토리는 유닛 팩토리를 상속을 받고요. 예, 임플리먼트를 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아머는 new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으니까 워리어 팩토리가 워리어가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찍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머 맞죠? 그 다음에 웨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빅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검이죠. 빅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제 도적을 로그라고 할게요. 도적과 어세신이 있습니다. 도적과 어세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워리어는 대검과 플레이트 아머, 판금 갑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현을 한 거고요. 로그는 도적은 독이 든 단검과 가죽 갑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세신, 암살자는 더블 대거, 쌍단검이죠. 쌍단검과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암살용 검을 더블 대거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저희 런 쪽에서 유닛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i 유닛 팩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new list 유닛 팩토리를 만들고 list.add new warrior factory
로그 팩토리. 그 다음에 어세신 팩토리 해서 암살자까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포이치를 통해서 돌려볼게요. 포이치 유닛은 유닛점 create weapon 하고 유닛점 create armor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전사에 대해서, 도적에 대해서, 그리고 암살자에 대해서 웨폰과 아머를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웨폰이 아닌, 웨폰에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아머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군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직업군을 더 추가해서 어쌔신 말고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사냥꾼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웨폰이 뭐 더블되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고, 뭐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석궁 같은 거, 바우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 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머는 뭐 체인 아머, 사슬 갑옷 그런 걸 넣어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아머와 크리에이트 웨펀을 통해서 직업군을 정의해서 직업군의 각 아머와 웨펀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직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브스트랙트 팩토리의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빅소드, 프라이트 아머, 포이즌 데거, 그 다음에 레드 아머, 그 다음에 더블 데거, 클로스 아머 이렇게 되잖아요. 빅소드, 플레이트 아머는 방금 얘기했던 워리어 팩토리일 거고, 로그 팩토리가 포이즌 데거하고 리드 아머를 만드는 그 로거를 만들었을 테고요. 어세신 팩토리가 더블 데거하고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어세신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군,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애브스트랙트 팩토리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클래스를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낼 거예요. 만약 이렇게 군별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뭐 워리어에 대해서 무기와 방어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새로 정해. 워리어의 무기, 워리어 웨펀, 워리어 뭐라고 할까요? 워리어 아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코드가 전사라는 거에 묶이게 돼요. 의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 웨펀 또는 아이 아머를 통해서 따로 웨펀과 웨펀류와 아머류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해주고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크리에이트 웨펀과 크리에이트 아머를 통해서 생성해 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직업에 의존하지 않고 무기나 아머가 자유롭게 교체, 변환 가능하고요. 다른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무기나 방어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애브스트랙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